조선일보의 한 사진이 강원도민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탈원전 문정부 멀쩡한 산 밀어버렸다. 정부의 탄소 정책이 뭐길래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나라도 동참한 걸로 판단이 되고 이런 탄소 중립을 이유로 벌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거면 아마존은 어떡하나. 환경단체하고 이런 시민단체에서는 벌채를 해가지고 새로운 나무 심으면 그게 과연 해결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오래된 나무들 이렇게 싹 다 베어버리고 어린 나무를 심는다. 임업이랑 환경을 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환경 논리만을 대입하기에는 거기에까지 이제 환경 파괴 논리를 들이대면 어떠한 활동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벌목을 하나라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과정인데 정부에서 갑자기 대뜸 대고 새로운 나무를 심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반발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금주의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 강원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하나를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 강원 기자회견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출연을 했는데 그때 레고랜드 공정률이 85%라고 했다고. 레고 호텔 포함해서 그랬다 네. 그랬죠? 근데 이 150여 개 객실을 갖춘 이 레고 호텔은 아직 이제 올해 초에 건축 승인을 받아서 아직 공정률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 그러니까 좀...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공정률만 85%. 네. 짚고 짚고 가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주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조선일보에 실린 한 사진이 출연자들 소개 안 해요? 오늘 할까요? 늘 나오시던 분이라 저도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럼 박영석 코난 기자님 그리고 강득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 조선일보의 한 사진이 좀 강원도민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민둥산이 된 이 홍천군의 한 현장 사진입니다. 제목도 이제 탈원전 문정부 멀쩡한 산 밀어버렸다.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2050년 그 탄소 중립 달성 목표에 맞춰서 오래된 나무들 이렇게 싹 다 베어버리고 어린 나무를 심는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이 사진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들, 그 기사만 보면은 이 멀쩡한 나무를 갑자기 왜 이렇게 베어내고 새 나무를 심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이게 정부의 탄소 정책이 뭐길래 조선일보가 이렇게 좀 기사를 썼을까요? 5월 15일자 기사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하루 전에 이 최병성이라는 분이 이제 이게 시민 기자신 것 같은데 제목이 이래요. 산림청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 국민 생명 위험하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사례로 들었던 것도 강원도 홍천군의 두촌면 벌목 현장을 르포 형식으로 취재하신 건데 먼저 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기사가 왜 나온 거냐. 이게 사실은 1월 달에 산림청에서 2050 탄소 중립 산림 부분 추진 전략이라는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네, 올해 1월에. 네, 올해 1월 달에 산림 분야에서도 탄소 중립에 이렇게 우리가 도달하겠다. 목표를 밝힌 거예요. 뭐 2050년까지 한 3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뭐 4,500만 톤 정도를 흡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발표를 했는데 여기 핵심 내용은 뭐냐면 기존의 숲을 새로 조성하는 개념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숲 중에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거나 또는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조림이 필요한 숲들을 벌목을 한 뒤에 거기다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가꾸겠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환경단체하고 이런 시민단체에서는 숲을
벌채를 해가지고 새로운 나무 심으면 그게 과연 탄소 중립에 해당이 되는 건지 뭐 해결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런 탄소 중립을 이유로 기존의 숲을 벌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거면 아마존은 어떡하나.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야 너네 가치가 없으니 벌목해서 다시 나무를 심어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정책이 과학적으로 좀 맞냐 문제가 있고요. 환경단체 쪽 주장을 정리해보면 지금 산림청 주장은 30년, 30살이 넘은 나무에 대해서는 벌목을 해야 된다는 건데 환경단체는 나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나이테가 두꺼워지는데 그 나이테의 두꺼워짐이 탄소 흡수율에 따라서 뭐 두꺼워지는 것인데 그 가속도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탄소 흡수율이 더 좋아지는 경우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사람도 덩치가 큰 사람이 많이 먹지 않습니까? 나무도 부피가 큰 게 당연히 그 탄소 흡수량이 더 많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환경단체 의견에 약간 동조하는 쪽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나무를 벌목하는 게 급격하게 탄소 배출을 초래해서 오히려 기후 재난을 가져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좀 산림청은 반박을 했죠. 어떻게 됐죠? 반박을 했었고요. 저는 우선 이 기사를 봤을 때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가 있으면 그거를 다시 흡수해서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개념인 거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됐는데 이게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유럽연합 뭐 EU에서 뭐 이미 2019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우리 주변국만 봐도 중국이 뭐 2060 탄소 중립, 일본이 2050 탄소 중립 이런 거를 선언하는 거를 봐서는 이제 좀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나라도 동참한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사실 뭐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는 뭐 작년에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장마가 되게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후위기의 단상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이런 탄소 중립 이런 정책이 좀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산림청에 일단 이런 반박하는 그런 해명하는 내용들을 좀 보면 일단 산림청에서는 우선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대규모 벌채는 없을 거다라는 입장이고 게다가 또 이번에 보도된 벌채 현장 사진이 이게 국유림이 아니라 개인 소유 산림 사유림으로 산림자원법에 따라서 지자체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합법적으로 목재를 수확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 30억 그루 나무 심기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답답해하는 입장인 거죠. 우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사유림에서 이렇게 일부 사례를 가지고 여기 문제를 제기하니까 난처해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나무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뭐 생장률이 떨어져서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도 줄어든다는 게 이제 학계의 정설이라는 입장이고요. 그 지금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오히려 뭐 덩치 큰 나무가 더 오래된 나무가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부 원시림의 거대 개체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로 이제 일반적인 학계의 정설이랑은 좀 다르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논란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황폐화되는 산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숲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이 숲을 어떻게 가꿔야 되느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뭐 좋은 뭐 가구를 만드는 나무 뭐 이런 나무들 다 동남아시아의 그 원시림에서 잘 나오는 나무들이잖아요. 그 건축물 만들 때 목재들도 다 해외 수입합니다. 우리나라 나무로 만드는 거는 아마 일부 한옥에 아마 좀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의 목재 수요는 많은데 효용성 있는 나무를 그동안 우리가 심어서 가꾸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쓸모 있는 나무들은 남겨놓고 밑에 속가배기를 할 수 있게끔 산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출발점에서 이게 공론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란의 촉발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숲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단초를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산림자원법에 보면 일단은 뭐 탄소라는 단어는 없어요. 없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벌목을 하기 위해서는 병충해, 뭐 산불, 풍설해, 뭐 어린 나무 가꾸기, 뭐 수종갱신은 있습니다. 이 사안이 수종갱신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들은 대다수는
벌목을 하나라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심지어 자기 사유지인데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그 까다로운 과정인데 정부에서 갑자기 대뜸 뭐 30억 그루를 심기 위해서 그만큼 뭐 새 나무를 베고 새로운 나무를 심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반발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일단은 이 나무를 그 정도 나무를 벤다고 봤을 때 저 나무를 베서 뭐 어디다가 준다는 거지? 민간에 판다는 건가? 혹시 저거를 북한에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 인민들이 가장 부족하다는 게 땔감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것도 나무 또 저렇게 다 솎아낸다는 수종갱신한다는 목적으로 다 베가지고 북한에 주는 거 아닌가? 나무를 베는 것 앞으로 아직 안 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벨 건데 벤 나무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취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취재 부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한중문화타운 취재 부탁드리면서 6개월 있다가 터졌어요. 나무 기자분들 어디 계시죠?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논란 때문에 이제 산림청장도 좀 기고문을 썼습니다. 그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목재 수확은 정상적인 산림 경영 활동이다. 내용을 좀 보면 이 목재 수확은 대다수 선진국에서 하는 정상적인 산림 경영 활동이다. 또 임업이야말로 기후변화 시대의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친환경 산업으로 임업으로 생산되는 목재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다. 또 이 나무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화석 연료와는 달리 탄소 중립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화석 연료를 대체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썼어요. 더욱이 선량한 임업인들이 탈원전 프레임의 환경 파괴자로 누명 쓰지 않게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 이걸 보면은 좀 지금 임업이랑 환경을 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숲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이 그냥 탄소 흡수에만 해당이 되는가? 여기 또 이견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산림이 갖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도 하지만 관광도 있을 거고 휴양 목적도 있을 거고 또 심지어 뭐 산사태 방지 또 우리 가뭄 시기에는 숲에는 지하에 물을 뭐 이렇게 좀 흡수하고 있잖아요. 그런 수원을 관리하는 역할 이런 것들도 돈으로도 환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단순히 탄소 중립에만 매몰되면 이건 한쪽 면만 보는 거 아니냐. 이게 환경단체에서 그래서 숲을 없애지 말라. 이러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환경 논리만을 대입하기에는 이게 뭐 국유림이나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경제림이잖아요. 네. 경제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경영 활동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림이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이제 환경 파괴 논리를 들이대면은 사실 어떠한 활동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희가 뭐 사실 뭐 농업도 그렇고 어업도 그렇고 이런 뭐 포획량이 정해져 있고 이런 좀 정상적인 그래도 아무튼 무분별한 거는 막아야 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용인하고 있는데 그런 게 용인되는 산림에까지 그 논리를 적용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저도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그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키는 엄청 커요 나무들이. 근데 직경이 되게 얇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속가배기를 못해서 그래요. 나무들도 서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경쟁하면 햇빛을 많이 받는 놈이 우성이 되는데 얘들이 햇빛을 더 받으려고 키만 크는 거예요. 굵어지진 않고. 그러니까 목재로서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국립산림과학원이 분석한 자료들 보면 원래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한 3분의 아니 절반 정도 지점부터 가지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나무들은 거의 상단 부분에만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쭉 길쭉하게 키만 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단위 면적당 나무가 얼마나 빽빽하게 자라고 있느냐를 보니까 독일이 1헥타르당 52m래요. 나무하고 나무 사이가. 오스트리아도 뭐 46m. 근데 우리나라 3.5m밖에 안 돼. 너무 빽빽하게 돼 있다 보니까 나무들이 크지를 못하고 키만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경제성이 떨어질 수도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야 되는 정책이 아닌가 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산림자원법이 너무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임업을 한다 그래서 환경 훼손이 될 우려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 산림청장님 말씀 글대로 뭐 임업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면 이런 법이 촘촘하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시면 되고요. 다만 국가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벌목을 나선다는 지금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국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거면 아까 말씀드린 산림자원법에 있는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돼요. 규제를 완화해서
뭐 각 시행령의 그 세부 조항이 있는데 그 세부 조항들을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주던가 아니면 지역별로 완화를 해주던가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일률적으로 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의도의 몇 배가 되는 숲을 다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포인트가 잡히니까 또 아니면 포인트를 정부에서 그렇게 안 잡았는데 언론에서 잡아준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잡히다 보니까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아직 시작을 한 사업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계획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공청회나 뭐 이런 걸 거쳐서 부적절한 건 없는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번을 계기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기사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예를 들어서 이 기사가 네. 산림청이 지금 이야기한 그 탄소 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뭐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이렇게 벌려서 네. 거기에 맞게 이제 뭐 기사를 썼으면 사례를 이건 좀 너무 무분별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이거 사유림에서 벌목 작업을 한 건 맞지만 이것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 나무를 여기다 이제 조림하게 의무적으로 강제를 할 텐데 어린 나무 심으면 당분간 이 나무가 활착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산사태 우려 있는 거죠. 이 상태로 거기에 또 아마 무슨 어떤 대책들을 강구를 할지 모르겠는데 뭐 사방댐이라든지 뭔가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 좀 위험하긴 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 보도가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으로 왜 해야 되는 거고 그 방향성이 맞는 거고 그 안에 세부적인 대책이 들어있는가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1월 달에 발표한 것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환경 시민단체에서도 반발하는 거, 또 뭐 전문가들도 방향성이 너무 한쪽에만 매몰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들어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저도 여기 지나가면서 많이 봤거든요. 네. 우리 영서방송에서 강원방송 춘천으로 올 때 보면 고속도로 옆에요. 바로. 보이죠. 눈에 보이는데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왜 나무를 저렇게 자르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정들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론을 환기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킨 거는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나마 저는 그래도 그 오마이뉴스가 그 조선일보보다 하루 전에 이 반대하는 강성 기사를 냈는데 오마이뉴스는 또 그리고 나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기고나 칼럼을 가감없이 적극적으로 실어줬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언론사도 참된 모습인 것 같고 구독자로 하여금도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반박 기사가 바로 올라왔네. 또 반박이 올라왔네. 이렇게 보면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비단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언론의 이 보도 관행이라는 게 또 이런 나쁜 또 관행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독일의 정치가 게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말해진 거짓말은 거짓말로 남지만 수천 번 말해진 거짓말은 진실로 남는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언론이 한 번의 문제제기, 이런 문제제기가 큰 또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좀 염두하고 좀 보도할 때도 좀 신중을 가하고 실제로 좀 팩트 체크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요새 한강에서 숨진 대학생 발견된 거 관련해서 수천 건이 아마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하루에도 몇백 건씩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숨진 그 대학생의 가족들은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 있고 의혹을 제기하거나 수사를 촉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아무 얘기나 댓글창에서 오간 것만 모아서 기사화가 된다는 거는 사실 그건 기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댓글들 모음집이지. 근데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한국기자협회에서도 이 관련한 뭔가 대책들을 논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몇 차례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서해 페리오라고 뭐 침몰한 사건이 있었는데 세월호 말고 그때도 선장을 못 찾은 거예요. 선장이 중국으로 도피했다. 뭐 이런 오보들이 막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장은 그 함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사람한테 씻을 수 없는 어떤 그 명예가 훼손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아까 박영석 기자 얘기한 대로 이번에 한강 대학생 그 숨진 채 발견된 것도 아직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간 거예요. 언론에 여러 가지 뭐 설들만 난무한 거고 그래서 좀 언론의 역할이라는 거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보도를 하고 쟁점이 된다면 주장하는 바들과 반론들을 균형 있게 좀 실어서
독자로 하여금 또 시청자로 하여금 이해를 구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좀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희 강원 기자회견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실수하면 바로 잡잖아요.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